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고용 폭발 미국, 물가 변이의 촉각.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이 미국의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자가 무려 94만 명을 기록하면서 다음 달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일자리 표로 준비했는데요. 역시 당초 85만 명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집계가 됐다가 지금 보시면 6월에 93만 8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가 실업수당을 폐지했는데 이 덕분에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간 일자리가 늘지 않았던 게 실업수당 때문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주들도 다음 달 초까지 실업수당을 모두 종료하게 되니까 고용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미 연준 이사가 8월과 9월에 신규 고용이 80만 개 수준을 넘어서는 게 확인된다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6월과 7월 수치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도 주목해야 할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5%대로 높아져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지금 7월에도 5%대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역시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 델타 변입니다. 미국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었지만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될 정도로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합니다. 입원과 사망자 수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때문에 다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 공포가 모처럼 살아난 고용과 물가 지표를 다시 위축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면 중증과 사망 확률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니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9월 테이퍼링설이 힘을 받고 있지만 여전한 변수들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이버, 카페24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네이버가 조만간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죠. 카페24의 최대 주주에 오른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최대 경쟁사와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르면 이번 주 카페24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 금액은 1,500에서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경영권은 여전히 창업자인 이재석 대표에게 남겨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카페24, 이름은 카페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예. 이 전자상거래 솔루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예, 카페24 진짜 카페가 아니라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도와주고 마케팅이나 결제, 물류 같은 이 모든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예. 지난 2008년 중국을 시작으로 북미와 동남아 또 유럽까지 발을 넓히면서 현재 고객만 해도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쳐서 190만 명에 달합니다. 매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2,473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해외 진출에 나선 상황인데 카페24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두 업체 간 시너지라면 또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카페24는 플랫폼 이렇게 모두 독자적인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카페24 이용자는 지금 190만 명, 스마트 스토어는 4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의 고객 데이터를 교환한다면 더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뿐만 아니라 카페24의 해외 인프라도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카페24는 현재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10년 넘게 지사를 운영 중에 있고 인도와 유럽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연내 일본 스마트 스토어의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장차 네이버가 카페24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이 진출이 훨씬 쉬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이버가 요즘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 AI 기술을 접목시키는가 하면 이번에는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만한 M&A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쟁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는 새로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모더나 도입 차질, 그렇지만 목표는 그대로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국내 모더나 백신 수급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라고 방역 당국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이달 계획된 모더나 공급 물량 850만 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공급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더나는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모더나 백신은 245만 5천 회분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달 말까지 915만 8천 회분이 더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급 차질로 정부의 접종 계획도 예정보다 미뤄지는 게 아닌지 싶은데 어떤가요? 정부는 이번 공급 변경에도 국민 70%의 9월까지 1차 접종을 하는 것은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달 16일 이후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의 2차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이 1차 접종일로부터 접종 간격을 기존의 4주에서 6주로 늦춰서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50대 연령층들이 2차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 정부는 일단 한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국은 지금 고3 학생이나 고교 교직원, 또 기타 대입 수험생은 기존 간격인 4주를 유지해서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50대 연령층의 1차 접종은 예약 일정에 따라서 이달 28일까지 이뤄집니다. 일단 전체적인 접종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미국이 지금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이미 계약을 마친 물량도 막상 시점에 도달하면 차질을 빚는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물량은 예상에 맞게 공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